어드밴스 챕터 4의 투부정사 유닛 3, 4, 5까지 그래서 투부정사의 의미상 주어와 시제와 태 먼저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투부정사 처음 시작할 때 선생님이 얘기했었죠. 투부정사 뭘 가지고 만들었어?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지. 네. 동사를 가지고 다른 형태로 바꾸거나 뭔가를 덧붙여서 다른 용법으로 쓰기 위해서 만들었다. 그걸 뭐라고 했어? 준동사라고 했죠. 네. 준동사의 특징은 다 동사를 가지고 만든다야. 그렇기 네. 때문에 이 투부정사도 동사를 가지고 만들었겠죠,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뭐가 있냐? 동사의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물론 동사로 쓰이는 건 아니지만 네. 동사의 특징을 갖고 있어. 그럼 동사의 특징이 뭔데? 뭘 가질 수 있어? 동사가 뭐가 필요해? 동사에 누가 그 동작을 할지 주체가 네. 필요하잖아. 그게 뭐야? 네. 주어죠. 네. 또 동사가 뭘 나타낼 죄송해요. 주어를 가질 수도 있고요. 또 동사가 그냥 동사만 나오고 끝인가요? 어떤 대상이 있을 수 있죠? 네. 그 대상이 뭐야? 목적어죠. 목적어 가질 수 있습니다. 준동사들도. 또 당연히 그러면 투부정사의 동사가 비동사였다. 뒤에 뭐 나와? 보어 나오겠지? 네. 마찬가지로 수식어를 가지고 꾸밈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그러니까 투부정사도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가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네. 그 다음에 자, 동사에서 우리 뭐 나타내? 동사에서 뭐 나타내? 우리가 어떤 일이 언제 일어났는지를 뭘로 표현할 수 있어? 이제, 그러니까 시제를 어디서 바꿔? 시제를 네. 어디서 표현을 해? 동사, 동사에서 표현하죠. 마찬가지로 투부정사도 시제가 있다니까? 네. 그거에 대해서 오늘 얘기를 좀 할 거고. 세 번째, 뭐가 있을 수 있어? 동사에서 또 나타낼 수 있는 게 뭐야? 능동이냐, 수동이냐? 네. 태를 나타낼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 준동사에 주어, 목적어, 보어, 수식어, 시제, 태까지 얘기를 해보도록 합시다. 네. 자, 주어 먼저 얘기해 볼게요. 주어. 자, 주어를 얘기할 거면 이 문장을 먼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자, I want to study English with Dennis 라는 문장이 있어요. 무슨 뜻이야? 나는 테니스를 원한다. 테니스와 영어 공부를 하는 곳을. 맞습니다. 투부정사 어디 있지? 원투다운. to study죠. 네. 자, 이거 to study 누가 해? I. I가 하죠. 네. 투부정사의 주체가 나죠. 네. 두 번째. 자, I want you to study English with Dennis. 투부정사 마찬가지로 to study 있고요. 이거 누가 해요, 이번에는? You. you가 하죠. 네. 그쵸? 자, my job is to teach English. 투부정사 to teach 여기 있고요. 누가 네. 하는 거야? 자기. 그쵸? 내가 하는 거죠. 네. 나가 하는 거죠. 물론 I라는 말은 없지만 맥락상 내 일이라고 했으니까 내가 하는 거겠지. 네. 그지? 네. 자, 그러면 자, it is hard to study English. 마찬가지로 투부정사 여기 있고요. 누가 하는 네. 거야, 이거는? 없어요.
맞아요. 오. 이거 거의 한 90% 이상은 나요. 라고 보통 얘기를 하거든? 그럼 내가 한 건지 어떻게 알았어? 라고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이러는데, 없다라는 거 정확히 잘 캐치했습니다. 없어요. 안 나와 있을 수도 있다고요. 네, 자, 이 첫 번째 문장 같은 경우에는 메인 주어가 투부정사의 주체와 동일했어. 네, 두 번째는 목적어가 투부정사의 주체와 동일했고요. 얘는 맥락상 내가 했다라는 거 알 수 있었죠? 네, 이미 나와 있단 말이야. 투부정사의 주체가 이미 나와 있어. 근데 여기에서 투부정사의 주체는 없다고요. 없을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나라 학생들은 무조건 뭔가 있어야 될 것 같아. 선생님이 물어봤으니까 무조건 뭔가 답이 있는 것 같이 생각을 해. 그래서 나요, 너요 이렇게 억지로 만들어내더라고요. 근데 있는 그대로 보시면 됩니다. 없습니다. 네, 이런 경우에 우리가 누가 했는지 말을 해주고 싶을 때도 있잖아. 네, 그래서 그럴 때 어떻게 표현을 하느냐. 앞에다가 뭘 써? for 플러스 목적격을 써서 이 투부정사의 주체를 써주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해, 우리가? 의미상 주어라고 합니다. 아까 얘기했었지. 투부정사도 주어를 가질 수 있어 라고 얘기했었지. 네, 이게 그거예요. 얘의 주어는 얘고, 얘의 주어는 얘고, 얘의 주어는 얘인데, 얘는 안 나와 있으니까, 요렇게 우리가 따로 써줄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예를 들면, It is hard for me to study English. 이렇게 쓸 수가 있겠죠. 그럼 뭐가 되는 거야? 아, 내가 공부하는 거죠. 내가 공부하는 거, 나 공부하는 거 어려워. 얘가 얘 주어가 되는 거라고. 네, 근데 진짜 주어 자리는 아니지. 그냥 이 네, 문장에서 의미적으로는 얘가 주어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의미상 주어라고 하는 겁니다. 됐나요? 네, 그게 이 이야기고요. 자, 근데 봤더니 for 플러스 목적격이라고 돼 있고 두 번째 뭐라고 돼 있어? of 플러스 목적격이라고도 돼 있어. 네. 아니, 하나만 있으면 되지. 왜 또 다른 걸 만들어 놔가지고 공부하는 사람 짜증나게, 네. 헷갈리게. 그죠? 네. 근데 얘네들은 이유가 있습니다. 그냥 만들어 놓은 게 아니야. 자, 여기에서 재영아, of는 무슨 뜻이야, 우리? of라는 전치사가 나왔을 때 보통 어떻게 해석해? 어, 잘 모르겠어. 어, of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가 있을까? of의 예시가 뭐 a friend of mine 이거 무슨 말인지 알라나? 이거 무슨 뜻인지 알아요? 아니, 내 친구 중 한 명이란 뜻이거든요. 나의 친구란 뜻이거든. 뭐 아니면은 of가 들어가는 뭐 흔한 표현 갑자기 말할 생각하려니까 뭐가 있을까? of 음, 예를 들어서 뭐 뭐 the 어 the lid of the box a lid of the box 그럼 뭐야 이거는? 박스의 뚜껑 이런 뜻이죠. 네, 그래서 of를 우리가 보통 뭐뭐의라고 해석을 하지. 네. 이건 뭘 나타내는 거야? 무슨 의미를 가지는 거야 얘가? 의라는 건? 거의, 그렇지. 너 좀 짱인 것 같아 진짜. 소유의 의미죠 소유의 의미. 네, 자 봐봐 그러면 이 difficult for him to adapt quickly라는 말에서 문장에서 네. difficult라는 게 얘 거야? 얘가 가지고 있는 거야? 아니,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지. 적응하는 게 어려운 거지. 그가 어려운 게 아니지. 그가 어려운 사람이 아니지. 네, 그런데 얘 봐봐. It was generous of her to help us. 그녀가 우리를 도우니까 generous한 거야? 관대한 거야? 그럼 이 관대하다라는 거는
누구 거야? 얘 거죠. 얘가 갖고 있는 성질이죠. 네, 그녀의 것이란 말이야. 그녀의 소유란 말이야. 그래서 우리가 of를 쓰는 거예요. 네, 원리를 알아야 됩니다. 원리를. for 같은 경우는 뭘 말하는 거야? 대상을 말하는 거거든. 어떤 네, 대상을. 그러니까 difficult가 그의 것이 아니라 그한테 어렵다라고 하는 거야. 대상을 네, 말하는 거야. 얘는 generous가 얘 거라는 뜻이야. 그래서 네, 다른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구분하느냐? 그냥 일반 형용사가 있을 때는 for him 쓰면 돼. 근데 자, 여기 있는 건 뭐냐면 사람의 이 형용사들은 어떤 거냐면 사람의 성격이나 혹은 성질 등을 나타내는 형용사야. 그 사람에 대해서 알려주는. 그럴 때는 of 플러스 목적격을 쓰시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 구분하는 거 문제가 많이 나와요. 네, 되셨나요? 네, 두 번째, 아까 뭐라고 그랬어? 이제 시제도 가질 수 있다고 했었지. 네, 투부정사의 시제는 그럼 어떻게 나타내요? 투부정사 뒤에다 ed를 붙이나? 아니지. 투부정사는 우리가 무조건 뭐라고 써야 돼?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이잖아. 네, 투 플러스 동사 원형을 쓰기로 했는데 여기다가 ed를 붙여버리면 말이 안 되겠지. 네, 그래서 어떻게 쓰느냐? 투부정사의 시제는 to have pp라는 걸 씁니다. 완료 형태를 써요. 완료 형태를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배웠던 to 부정사 얘를 우리가 단순 시제라고 얘기를 하는데 그럼 얘는 무슨 의미가 되느냐? 얘는 메인 동사와 같은 시제라는 얘기야. 우리는 지금까지 to 부정사의 시제에 대해서 생각하지가 않았어. 네, 그지? 왜냐면 네, 메인 동사와 그냥 같이 일어난 거라고 생각을 하니까. 그래서 네, she seems to know the answer. 그럼 뭐야? 그녀가 뭐뭐인 것처럼 보이는 시제가 하나 있고 정답을 아는 것처럼 보이는 시제가 하나 있는 건데 얘가 뭐라고요? 같은 시제라고요. 정답을 아는 것과 그렇게 보이는 게 같이 일어나고 있는 걸 말하는 거야. 네, 근데 문제는 뭐야, 이제? 과거의 메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걸 나타낼 수도 있다고요. 네, 그래서 to have pp 완료 형태를 씁니다. 얘는 그럼 뭐냐? 메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난 시제를 나타내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시제라고 해서 일반적인 동사의 시제처럼 뭐 과거, 현재, 미래,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뭐 현재 진행형, 과거 진행형, 현재 완료 진행 이런 게 있는 게 아니고 얘네들은 이렇게 두 가지로만 나눌 수가 있어요. 두 가지로만. 네, 그래서 이렇게 완료 시제가 나왔을 때는 메인 동사보다 먼저 일어났다라는 얘기야. 예를 들어서 He appears to have forgotten the meeting. 자, 그럼 두 가지죠. 뭐뭐처럼 보이는 게 하나 있고 네, 잊어버린 게 하나 있지. 네. 뭐가 먼저라는 거야? To have가, 맞아요. 잊어버린 게 먼저라고요. 잃어버렸고 다른 사람들이 그걸 인식을 했지. 아, 걔 잃어버렸나 봐. 까먹었나 봐. 라고 지금 인식을 한 거야. 네, 그래서 이렇게 투부정사의 시제 두 가지 단순 시제와 완료 시제 있다라는 거. 자, 다음은요. 태예요. 태. 네, 우리가 지금까지 봤었던 거는 이렇게 투부정사 단순형은 얘는 능동이야. 능동. 무슨 소리야? 우리 아까 여기서 위에서 말했지. 주어가 있다고요. 투부정사도 네, 주어가 있다고요. 네, 그러니까 그 주어와의 관계가 능동이란 얘기야. 네, 그러니까 그 주어가 투부정사를 한다의 개념이야. 그런데 얘도 투부정사의 행동을 당하는 게 될 수 있다고요. 그게 네, 뭐야? 투부정사의 수동 형태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써? to bp를 써요. to bp. 이거 원래 수동태 쓸 때 이렇게 쓰죠. 그래서 네, 투부정사에다가 수동 형태를 쓸 때는 to bp를 씁니다. 그럼 무슨 뜻이 되는 거냐? 자, 예문을 볼까요? The actor expected to be invited. 자, 주체는 누구야? 액터죠. 네, 그럼 얘가 invite, 초대를 하는 게 아니라 초대를 당하는 거라고요. 네, 이해되셨죠? 네, 여기서 끝나냐? 아니요. 얘가 먼저 일어난 걸 수도 있잖아.
그래서 네, 얘를 어떻게 붙여? 완료 수동을 만듭니다. To have been PP. 그럼 뭐야? 당한 건데 먼저 일어난 거. 네, 그래서 she's proud to have been chosen. 자, 뭐가 있어? 주체가 누구야? 그녀죠. 네, 근데 그녀가 선택을 한 거야? 이거요. 받은 거죠. 선택을 당한 거죠. 근데 언제? 지금이 아니라 그보다 먼저. 네, 정리됐어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의미상 주어, 시제, 태까지 얘기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이번에는 투부정사가 꼭 투부정사라고 할 수는 없고요.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에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겁니다. 오형식 알아요, 재영아? 오형식? 네. 자, 오형식 어순이 어떻게 돼?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호. 맞아요. 맞습니다. 자, 이거 근데 우리 예전에 아마 선생님이랑은 안 했는데 그 전에 아마 배웠을 겁니다. 목적격 보호에 들어가는 게 여러 가지가 있어. 동사가 뭐냐에 따라서 이 목적격 보호의 형태가 달라집니다. 라고 배웠을 거야. 네, 그래서 여기에 명사, 형용사 기본적으로 들어갈 수 있고요. 그 다음 네, 뭐 들어갈 수 있어? 투부정사. 그리고 동사 원형이라고 배웠을 겁니다. 근데 사실 동사 원형은 아니고 이따 설명해 드릴게요. 그리고 네, 또 뭐가 들어갈 수 있어? 현재 분사. 그리고 과거 분사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네,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실 어려운 건 아니야. 얘네들 그냥 있는 그대로 보면 되는데 오늘 우리가 얘기할 거는 요 아이들입니다. 요 아이들. 아마 요거까지도 얘기를 할 거예요. 네, 그래서 언제 투부정사가 나오고 목적격 보호에 언제 투부정사가 나오고 동사 원형이 나오고 현재 분사가 나오고 과거 분사가 나오는지 이거 구분하는 게 문제야. 네, 가봅시다. 자, 먼저 목적격 보호에 투부정사를 쓰는 경우가 있습니다. 미안하지만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지. 그냥 뭔가 억지로 외우는 거는 의미가 없어. 원리를 네, 알아야 돼. 하지만 얘네들은 미안하지만 그냥 외우시는 게 차라리 마음 편해요. 그냥. 네, 선생님이 불필요한 거를 외우라고는 안 하지. 그치? 저번에 네, 비투형법처럼 불필요한 네, 걸 억지로 외우라고는 안 합니다. 근데 얘네들은 외워놔야 돼. 왜냐하면 문제가 나오거든. 그냥. 그냥 어떻게 나오냐면 이 동사들이 나오고 여기에 뭐가 들어갈지를 찾으세요 라고 나오던가 네, 여기에 투부정사를 써놓고 목적격 보호 자리에 투부정사를 써놓고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로 쓸 수 있는 동사들 없는 동사들 섞어 놓는다고요. 그럼 골라야 돼. 그래서 어쩔 수 네, 없어. 얘네들은 미안하지만 외워야 돼. 얘네들은 외워주셔야 되고요. 자, 예문을 네, 한번 보면 어떻게 돼 있어? I want you to be honest with me. 자, want라는 동사 있고요. 얘 목적어겠지? 여기에 네, 목적격 보호가 투부정사로 나와 있죠. 이거를 매치시킬 수 있어야 돼, 우리가. 자, 어떤 의미야? 너무 해석을 하면 네가 정직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가 이걸 하는 거죠. 다음은요. 목적격 보호에 원형 부정사가 들어오는 경우입니다. 원형 부정사라는 말 들어봤어, 지영아? 아니요? 자, 원래 부정사가 네, 우리가 부정사라고 하면 보통 투부정사라고 많이 생각을 하지. 네, 근데 엄밀히 말하면 투부정사는 부정사 안에 하나의 종류야. 네, 그럼 원형 부정사라는 건 뭐냐? 이렇게 투부정사를 동사 원형에다가 to를 붙인다고 했죠. 네, 근데 말 그대로 원형인 거야. 원래 형태인 거야. 원래 형태는 뭐냐? 얘가 없는 형태예요. 그러니까 동사 원형에 to를 붙였는데 to를 없애니까 뭐만 남아? 동사 원형만 네, 남겠지. 네, 그래서 우리가 지각동사, 사역동사 얘기할 때 목적격 보호에 동사 원형을 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야. 근데 네, 사실은 얘는 동사는 아닌 거지. 부정사인 거지. 근데 네, 형태가 같고 사실 뭐 쓰이는 것도 비슷하죠. 똑같죠, 사실은. 그래서 네, 그냥 동사 원형, 동사 원형이라고 편의상 얘기를 하는 겁니다. 하지만 정확한 건 원형 부정사예요.
자, 네. 원형 부정사가 뭔지 알았죠, 이제? 네. 그러면 원형 부정사가 목적격 보호로 쓰이는 경우에 대해서 얘기를 해봅시다. 첫 번째는 지각동사, 두 번째는 사역동사가 있습니다. 지각동사는 see, watch, hear, feel 말고도 뭐 listen to라든지 뭐 또 뭐 smell도 될 수 있고요.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정해져 있는 건 아닙니다. 네. 근데 요 정도만 아셔도 사실 충분해요, 지금은. 네. 네. 그리고 뭐 여기에 나중에 find나 뭐 이런 동사도 나올 수 있고요. 어쨌든 중요한 건 뭐야? 목적격 보호에 원형 부정사를 쓴다. 근데 뭐라고 돼 있어? 분사도 가능합니다. 보통은 현재 분사라고 얘기를 해요. 네. 현재 분사를 쓸 수도 있습니다. 현재 분사는 그럼 갑자기 왜 튀어나왔냐? 얘는 진행 중인 일을 강조할 때 쓰는 거야. 하지만 사실 크게 구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정리를 하면 지각동사는 목적격 보호를 원형 부정사나 현재 분사를 쓸 수 있다라고 정리하시면 돼. 예문을 한번 볼게요. I saw him cross the street. 건너는 걸 봤다가 되는 거야. 얘를 ing로 써도 무방하다고요, 사실은. 네. 얘는요, I heard her singing softly. 노래하고 있는 걸 들었다. 진행 중인 걸 좀 강조하는 거라고 했죠? 네. 근데 얘도 마찬가지로 그냥 sing이라고 해도 전혀 문제 없어요. 자, 지각동사 얘기했고요. 이번에는 사역동사입니다. 사역동사는 세 가지로 정해져 있어요. make, have, let. 네. 얘는 뭐뭐를 뭐뭐하게 시키다. 목적어를 뭐뭐하게 시키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데 얘도 목적격 보호를 원형 부정사로 사용을 하죠. 네. 얘는 현재 분사 안 됩니다. 얘는 현재 분사 안 돼요. 그래서 예문을 보면 They made us wait outside. 사역동사, 목적어, 동사 원형. 네. 기다리게 만들었다. 나머지도 읽어보시고요. 자, help는 자, 두 가지가 있습니다. 얘는요, 목적격 보호를 투부정사나 원형 부정사 둘 다 쓸 수 있어요. 네. 얘를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하냐면 준사역 동사라고 얘기를 해요. 요즘에는 준사역 동사라는 표현을 잘 안 쓰긴 해. 근데 어떤 교재나 어떤 선생님들은 아직도 이런 표현을 쓰기 때문에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모르는 것보단 낫지. 어려운 것도 아니고요. 자, 조심해야 되는 건 지금 여기 목적어는 안 나와 있죠. 그러니까 원래라기보다는 얘는 쓰이는 방식이 다양해. 그래서 help 플러스 목적어 플러스 동사 원형이나 투부정사를 쓰는데 여기에 목적어가 생략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써놓은 거야. 둘 다 네 가지가 다 가능한 거야. 그러니까 help 목적어 동사 원형, help 목적어 투부정사, help 투부정사, help 동사 원형 이렇게 네 가지가 다 가능해. 네. 네, 그래서 가능하다라는 거. 자, get이라는 동사도 얘도 사역의 의미로 쓰일 때가 있어요. 시키다라고. 네. 그럴 때는 목적격 보호를 to 부정사로 씁니다. 얘는. 근데 그럼 사역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아요? 라고 사실 구분할 필요 없고요. get이 나왔는데 목적격 보호를 물어본다? 그럼 to 부정사야. 네. 그렇게 아시면 돼요. 됐나요? 네. 마지막으로 이거에 국한된 게 아니고 모든 목적격 보호에 모든 동사의 목적격 보호에 과거분사가 나올 수 있어. 이거 과거분사라는 거야. 표현 알아요? 네. 네. 그래서 과거분사가 나오게 되면 무슨 뜻이냐? 아까 우리 투부정사도 능동이냐 수동이냐 태를 가질 수 있다고 했지. 네. 얘도 과거분사를 썼다라는 건 목적어와 목적격 보호의 관계가 수동이다라는 뜻이에요. 네. 자, 그래서 예문을 보면 Tom had his car repaired. 뭔 소리야? 그의 차가 고치는 게 아니라 고침을 당한 거야. 네. 얘는 정해져 있는 동사들 없습니다. 지각동사든 사역동사든 정해져 있는 거 없고요. 다 가능해요. 그래서 과거분사가 나왔다? 그러면은 그 수동의 관계구나만 생각하면 돼. 네. 되셨죠? 네. 자, 그 다음에 오늘 유닛이 3개라서 좀 내용이 많아요. 네. 마지막이거든?
조금만 힘냅시다. 네, 자, 일단 요거를 설명을 드릴 건데요. 그 전에 밑에 있는 내용 보시면은요. 뭐라고 돼 있어? 독립부정사라고 돼 있고요. 관용표현이라고 돼 있죠. 네, 관용표현이라는 건 뭔 소리야? 그냥 그렇게 쓴다는 거거든? 네. 그래서 어떻게 해야 돼, 얘네들은? 외워야 돼. 맞아요. 미안해. 얘는 외워야 돼. 얘는 어쩔 수 없어. 그냥 단어처럼 쓰는 거야, 그냥 얘네들은. 음, 근데 어렵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외우시고, 그래서 다음 시간에 얘도 같이 테스트를 할 겁니다. 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요것만 하고 정리를 해볼게요. 네. 이거 배웠어? 재영아? 이거 본 적 있어? 배우진 않았는데 본 적은 있어요. 음, 좋습니다. 그럼 얘네들을 투투용법이라고 해서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 So that can't라고 해. 라는 거 알았어? 아니, 아, 그럼 이거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볼게요. 자, 이거의 원리를 또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원리를. 사실 이 문장은요, 특별한 특수한 구문이 아니야. 이렇게 사실 따로 있는 특별한 게 아니야. 특별해서 얘네들이 따로 나와 있는 게 아니야. 네, 그럼 뭔데요? 자, 이 문장 한번 볼까요? 예를 들어서 It was heavy to lift by myself. by myself라는 거는 뭐 혼자서 스스로 네, 이런 뜻이고요. 자, 그럼 이 문장은 우리 투부정사 저번에 배웠죠? 투부정사의 네, 부사적 용법. 자, 네. 앞에 여기 형용사 나와 있어. 그럼 이거 무슨 용법이야? 이거 구분하는 거 다시 한번 정리해야 돼. 재영아 꼭. 부사, 부사적 용법 맞아. 부사적 용법에 뭐야? 네. 뭐뭐 하기에 그게 무슨 용법이었어? 앞에 뭐 있어, 지금? 형, 그러니까 형용사, 형용사 수식이죠. 네,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야. 네, 어,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입니다. 부사적 용법의 형용사 수식이니까 뭐뭐 하기에로 해석을 하는 거야.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 네, 뭐뭐 하기에 뭐뭐 하다니까 형용사 수식이에요라고 가면 안 돼. 무슨 소리냐면 네, 문법적인 게 정리가 되고 그 다음에 해석이 되는 거지. 해석을 해보고 나서 문법이 뭐구나라고 판단하는 게 아니야. 이거 많은 네, 친구들이 잘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나중에 네, 헷갈리게 돼요. 네, 자, 어쨌든 갑자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이 문장은 뭐뭐 하기에 무겁다라고 해서 형용사 수식인데 자, 여기에 뭐가 들어갔어? to가 네. 들어갔어. to 무슨 뜻이야? 너무, 너무, 너무 지나친, 과한이란 뜻이거든?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 말로 할 때는 너무라는 말이 긍정문에도 쓰이고 부정문에도 쓰여. 그러니까 긍정적인 느낌일 때, 긍정문에서는 긍정적인 걸 강조하고 부정문일 때는 부정적인 걸 강조해. 근데 영어에서 to는 부정의 의미야. 네, 너무 과하다, 지나치다, 이런 의미야. 네, 쉽게 말하면 예를 들어서 그냥 좀 극단적으로 선생님 표현을 해볼게요. 네, 예를 들어서 어, you are beautiful 이라고 해볼게. 네, You are beautiful. 너 너무 너 예쁘다. 이런 뜻이지. 네, 어. 근데 여기에 만약에, 그러니까 얘를 우리나라 말로 하면, 너 예쁘다. 이거지. 너 예쁘다. 자, 근데 얘를 영어로 you are too beautiful 이라고 하면, 네, 무슨 뜻이야? 너 너무 예쁘다. 네, 이런 뜻이 아니야. 우리나라 말로 하면 이렇지. 너 너무 예쁘다. 그치? 이건 무슨 의미야? 좋은 의미지. 네, 예쁜데 더 예쁘다. 강조의 의미지. 근데 네, 영어에서는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 그러면 네. 예쁘다는 느낌이 아니야. 약간 비꼬는 거야. 아, 약간,
아, 그래. 아, 너 존나 예뻐. 아, 그래. 예쁘네. 이런 느낌이야, 살짝. 살짝 네. 지나쳐. 너 좀 과한데? 약간 오바스러운데? 약간 비꼬고, 약간 비아냥거리는 그런 느낌이야. 네. 절대로 칭찬의 의미가 아니라고. 네. 자, 그러면은 이 to의 의미가 뭔지 알았지? 자, 이거를 살려서 그대로 가볼까요, 그러면? It was too heavy to lift by yourself. 그럼 뭔 소리야? 야, 그 너 혼자서 들기에 아, 너무 무거워. 아, 개 무거워. 할 수 있다는 네.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그래서 얘가 할 수 없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야. 네. 이해되셨어요? 네. 그 원리예요. 새로운 게 아니라고. 새로운 게 네. 아니라고 이게. 새로운 구문이 아니야. 외우는 게 아니야. 이걸 억지로. 네. 그러니까 우리가 투투용법이 나오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 라고 외우라고 하거든 선생님들이. 외우는 게 네. 아니라니까. 우리는 이미 알고 있는 거였어.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형용사 수식이라는 걸 이미 알고 있었어. 배웠어. 그럼 거기에 to라는 의미가 뭔지만 알면 된다는 거지. 네. 그래서 내용을 보니까 결국에는 못한다의 의미가 돼버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말로 편하게 너무 뭐뭐해서 할 수 없어라고 해석을 하는 거야. 네. 자, 예문을 볼게요. 그러면 she's too tired to continue working. 아, 너무 피곤해서 네. 다시 죄송해요. 일을 계속하기에 너무 피곤해지 원래. 일을 네. 계속하기에 너무 피곤해.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그래서 뭐야? 아, 너무 피곤해서 못하겠어 라는 말이 되는 거라고. 네. 그럼 여기 있는 so that can't는 뭐냐? 이거 뭔지 알아요? 혹시 so 형용사 부사 대절이라는 거 배웠니? 아니요. 네. 자, so 형용사 부사 대절이라는 구문이 있어요. 네. 얘가 어떤 의미냐면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라는 뜻이야. 이해됐어요? 네. 너무 뭐뭐해서 뭐뭐하다야. 예를 들면 you 어, you are so cold that I can't talk to you. 자, 그럼 뭐야? 너 너무 차가워서 내가 말을 걸 수가 없어. 이런 뜻이 되는 거라고요. 너무 뭐뭐해서 내가 뭐뭐하다야. 근데 여기에 can't가 넣으면 뭐야? 할 수 없다가 되지. 네. 자, 결국 어떻게 돼?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어야. 우리 방금 전에 배웠던 뭐랑 똑같아? 그, 이거랑 똑같죠. 투티용법이랑. 네. 그래서 얘를 so that can't로 바꿀 수 있다라는 겁니다. 네. 됐나요? 이거 네. 좀 오타네요. 쉬예요, 쉬. 네. 아시겠죠? 자, 여기서 네. 조심하셔야 되는 거는 여기에 she's too tired to continue working에서 투부정사의 주체가 누구야? 그냥, 그녀죠. 같으니까 대절의 주체도 당연히 그녀가 되겠지. 그런데 자, 이 네. 문장 보면 to solve의 주체가 누구야? problem이야? 아니요. 나죠. 네. 그럼 얘를 소댓 구문으로 바꿀 때 당연히 주어가 누가 돼야 돼? 내가 돼야 되겠지. 네. 요거 조심하시면 됩니다. 네. 자, 밑에 볼게요. enough to 용법은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해 라고 되는데 얘도 똑같아. 똑같이 투부정사의 형용사 수식이야. 예를 들어서 미팅을 잡기에 충분히 크네? 미팅을 하기에 충분히 크네? 할 수 있다는 얘기 없다는 얘기야? 없다는 얘기. 다시 미팅을 하기에 충분히 크네? 아, 충분해. 할 수 있다는. 할 수 있다는 얘기죠. 네. 그쵸? 네. 그래서 얘를 뭐뭐 할 만큼 충분히 뭐뭐 하다라고 해석해도 되고요. 네. 또는 아 충분히 뭐뭐 해서 뭐뭐 할 수 있다라고 해석해도 돼. 네. 마찬가지로 그러면 소댓 구문으로 바꾸죠. 근데 이번에는 할 수 있다고 했어? 없다 했어? 있어요. 그러니까 can't가 아니라 can이야. 네. The room is so enough that it can hold a meeting. 너무 커서 미팅 할 수 있어. 됐나요? 네. 그렇게 enough to 용법하고 enough to 용법을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네.